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희로애락으로 가득했던 프로야구가 가을 야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. 특히나 갖가지 스토리를 써내려간 선수들도 정말 많은데요. 국 기자는 어떤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? 예,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는데요.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주장이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, 김하성에 이어 키움의 유격수 계보를 잇고 올 시즌엔 개인 첫 도루왕까지 따낸 선수, 그래서 오늘 초대했습니다. 네. 계보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몇몇만 봐도 정말 화려한데 과연 그 후계자는 누구일지 궁금합니다.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유격수죠. 올 시즌 가을 야구와 함께 개인 최고 활약을 펼친 혜성처럼 나타난 사나이 대도 김혜성 선수를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김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세상처럼 나타난 사나이라고 제가 소개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 말 예전부터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뭐 또 불리고 싶은 별명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엄청 많이 들었고요. 일단 주위에서 좀 제가 아무래도 좀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. 뭐 할 때마다 와, 혜성 같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주셔서 기분 좋게 듣는 별명인 것 같고 또 따로 듣고 싶은 건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혜성 같은 사나이뿐만 아니라 쏜살 같은 사나이라고 해도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올 시즌에 도루왕 달성하셨잖아요. 일단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정말 빠르시더라고요. 도루왕 정말 갖고 싶은 타이틀이지 않으셨어요? 주루 코치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꼭 한번 욕심이 났던 타이틀이었는데 올해 또 꼭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. 도루왕 얘기 나온 김에요. 얼마나 대단한 도루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김혜성 선수가요. 올 시즌에 50번 도루를 시도를 해서 무려 46번을 성공을 시켰습니다. 성공률이 92%에 달하는데요. KBO 리그에서 단일 시즌 30도루 이상 시도했던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성공률입니다. 내가 봐도 올 시즌에 도루 참 잘했다 싶으시죠? 좀 대견하다 싶긴 합니다. 네, 그럴 아무래도. 만하죠. 팀 최초 타이틀이고 도루왕 타이틀이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고 또 성공률이 많이 높아서 스스로 좀 뿌듯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40도루 이상 성공률 92%, 이게 얼마나 좀 의미 있는 기록이냐면요. 145년 메이저리그에서도 단 4명밖에 없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. 시즌 중간에 이 메이저리그 성공률 얘기가 좀 나오긴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좀 이제 의식하면서 좀 신경 쓰면서 하셨나요? 어땠나요? 메이저리그 기록을 보진 않았고 네. 좀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손아섭 선배님이 제일 높았다 해가지고 이거보단 좀 높게 하면 좋겠다 좀 해가지고 신경 쓴 부분은 있습니다. 근데 50도루를 사실 몇 개 안 남기고 도루 행진이 이제 멈췄잖아요.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한데 92%의 성공률이 혹시 앞자리가 바뀔까 봐 약간 의식이 돼서 주저가 되던가요? 그건 아니었고 제가 사실 40개 정도 하고 나서 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좀 당분간 조금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도루 부분에서 좀 이렇게 내려놨었는데 잠시는.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자꾸 따라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늦게나마 잠시 뛰어가지고 좀 46개까지 뛰었는데 50개는 많이 아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딱 4번 도루 실패했잖아요. 특히나 첫 번째 실패가 좀 뼈 아팠던 걸로 저는 좀 아쉬웠는데 20번 연속 성공하던 중에 실패를 했습니다. 성공했다면 지난해 김하성 선수의 연속 기록과 동률일 뻔했는데 누구한테 도루 저지 당했는지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? 롯데 지시환 선수였던 것 같은데 예. 제가 좀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. 굳이 그 상황에 안 뛰어도 됐는데 네. 좀 많이 급하게 뛰어서 죽지 않았나. 좀 욕심이 너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하성 선수 기록이 좀 의식이 됐나요? 동률인데 원래 성공했으면? 처음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죽은 것 같습니다. 급하게 나갔다. 네. 4번 다 만약에 성공했다면 50개 도루를 다 채우는 거였는데 좀 아쉽지 않으세요? 그 점이 많이 아쉽죠. 아무래도 제가 엄청 막 뛰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살 것 같을 때 뛰는 스타일인데 눈치껏. 예. 네, 실패했을 때가 좀 제가 생각해도 굳이 안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좀 그런 점에서 좀 침착하고 했으면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성공률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
김혜성 선수는 원래 도루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. 올해는 좀 엄청난 기록을 내서 사실 예전에는 뭐 주루 코치나 감독님이 뭐 좀 별도 지시를 했다면은 올해는 뭐 그냥 마음대로 해라 뭐 이랬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나요? 아무런 지시 없이? 네, 아무래도 좀 믿고 맡겨주시는 편이라 특별한 상황, 네. 너무 막 뛰면 안 되는 상황 네. 외에는 자유롭게 뛰어라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라 좀 마음 편하게 많이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전문가들은요, 김혜성 선수가 이른바 3S가 좋은 선수라고 입을 모읍니다. 그게 뭐냐면 스피드, 스타트, 슬라이딩 이 세 가지인데요. 여기에 김혜성 선수 본인만의 비법, 뭐 노하우가 더해져서 이런 대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이 영업 비밀 조금 밝혀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주루 코치님, 조재영 코치님께서 좀 경기 전에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이제 상대 투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기 때 보면서 좀 확신을 갖고 뛰다 보니까 좀 잘 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혜성 선수가 정말 빠른 선수여서 100m 기록이 사실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리고 루와 루 사이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는 따로 재잖아요. 네. 그 기록은 얼마나 빠른지 기록 갖고 계신가요? 요즘에는 그냥 30m 기록만 재고 있어서 네. 30m는 그냥 한 3초 6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. 3초 6이면 이제 곱하기 3점 한 몇 하면은 10m에 한 1초 몇 나오는 11초 거네요. 뭐 이렇게 한 12초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12초 안에 들어온다. 예. 30m가 3초 6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은 키움 히어로즈 안에서는 몇 등 정도 하는 걸까요? 1, 2위 하는 것 같아요. 가끔 이게 잴 때마다 제가 1등 할 때 있고 박정은 선배님이라고 빠른 분인데 정은 선배님이 1등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잴 때마다 뒤집혀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1등 하고 싶은 욕심. 이정우 선수도 굉장히 좀 빠르지 않나요? 정우도 빠르죠. 네. 나한테 빠른데 안 된다 이런 거. 그런 기록 싸움에서는 제가 이긴다. 아. 초재기 아하. 그런 거는 제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사실 최근 도루왕 하면 삼성의 박혜민 선수였잖아요. 최근 4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타이틀을 따냈는데 올해는 좀 부상으로 주춤했습니다. 일단 내년에는 박혜민 선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타이틀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인데 뭐 좀 이르긴 하지만 뭐 내년 앞두고 이제 선전포고를 할까요? 뭐 각오 한번 도루왕 타이틀 놓고 각오 한번 밝혀주시죠. 올해는 좀 도루하면서 혜민 선배님이랑 이렇게 또 엎치락 뒤치락이 많이 됐었거든요. 네. 제가 1등 했다가 혜민 선배님 1등 했다가 이런 게 초중반까지. 네, 그런 게 많았어서 재밌었거든요. 좀 이제 스릴이라 해야 되나? 네. 내가 긴장감도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혜민 선생님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저 혼자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미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혹시나 박혜민 선수가 막판에까지 좀 부상 안 당하고 경쟁했다면 50개 충분히 넘고 한 60개까지 서로 바라볼 수 있었겠어요. 네,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이 뛰다 보니까 아마 50개 가까이나 아니면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한 시즌 최다 도루 역대 최고 기록이 이종범 이제 현 코치죠. 84개인데 혹시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요? 아니요. 거기까지는 안 돼요?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. 저의 생각이어서 그거는 일단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지금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좀 50개 이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혜성 선수 하면 사실 만 22세 나이에 올해 키움의 주장이지 않았습니까? 이게 사실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주장인데 어떻게 맡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. 처음에 주장이 길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선수단 내 투표를 하게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분들이 이제 뽑아주셔서 그렇게 돼가지고 좀 내가 됐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됐던 것 같아요. 그동안 김혜성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 수많은 선배들이 김혜성 선수를 꼽았을까요? 밝은 이미지 밝은 이미지? 네. 그런 면에서 좀 팀 내 분위기가 밝았던 팀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래서 제가 밝고 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뭐 주변에서 밀어줘서 주장이 됐는데 주장해보니까 좋던가요? 매니저님이랑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좀 스케줄 같은 걸 미리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주장으로서 올 시즌 스스로에게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? 올해 한 20점? 몇 점 만점에 20점? 100점 만점에. 네. 짧은 기간이기도 했고 좀 배워가는 단계고 좀 그래가지고 잘하지는 못했어서 올해는 20점이 아닐까. 그럼 다음에 주장 한 번 더 하고 싶으시겠어요? 시켜주면 계속 할 생각입니다.
그리고 올 시즌 김혜성 선수가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키움의 유격수로 낙점받았기 때문인데요. 이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 선수, 그리고 작년까지는 김하성 선수가 맡던 자리였거든요. 그러면 유격수로서는 본인에게 올 시즌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유격수에서는 한 30점? 30점, 100점 만점에요. 네. 올해 유격수에서 그렇게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스스로에게 그렇게 점수를 줬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강정호 선수나 김하성 이런 정말 이름만 대도 인정받는 그런 선수들이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느끼기도 했을 것 같아요. 약간 부담보단 욕심이 많이 앞섰고 그분들처럼 해야겠다보단 저는 항상 작년에 나보다 잘하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선 부담은 안 됐고 작년에 나보다 잘하자는 욕심에서 좀 과하다 보니까 올해 유격수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. 네,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데 이 대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실책 얘기인데 유격수에게 공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책이 제일 많이 나온 포지션이긴 한데 유격수에서 올 시즌 좀 24개 실책을 해서 이 부분 실책 왕에도 오르셨습니다. 많이 배운 시즌이었죠. 네, 엄청 배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어떤 상황에서 에러가 나오는지 많이 배웠고 하다 보니 또 경험도 많이 쌓인 것 같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욕심이 나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. 유격수는. 최근엔 삼성 유격수죠. 이학주 선수가 키움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트레이드 설이 나돌기도 했는데 일단 키움보다는 일축을 했습니다. 아니다라고요.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는 내년에 좀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유격수 내 자리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서 좀 이를 악물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어떠신가요?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올해 제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내년에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뭐 이루수도 안 가고 고정돼서 유격수는 김혜성이다 네.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유격수로서 그냥 내년의 목표, 뭐 실책을 몇 개로 줄이겠다던가 뭐 어떤 이미지를 주는 유격수가 되겠다던가 한번 그런 목표도 한번 밝혀주시죠. 일단 실책 수를 많이 줄이면서 한 15개 이하로 했으면 좋겠고요. 일단 15개 이하로 하면서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은 선수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